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 중요합니다.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 출제 빈도가 높아요. 평가사가 원칙을 지킬 때 가치의 법칙, 원칙을 지키는 게 13가지 원칙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적합과 균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 가치는 재원칙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법칙성이거든요. 어떤 지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채용을 전제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넘기시면은 채용을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원칙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적합과 균형이 가장 유력한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잡아드릴 게 채용의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447페이지입니다. 채유효 이용의 원칙을 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대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 원칙은 이 부동산 가치의 원칙이 우리 일반 경제 원칙에서 따왔는데 부동산 고유의 원칙, 고유고 어떤 특유,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특유의 원칙이 채용 원칙이 생겼어요. 그래서 용도가 다양해서 우리가 채용 원칙을 하고 부정성 때문에 채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정성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자, 어떤 게 있냐면요. 내부적과 외부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 외부적과 관련되는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과 관련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건 적합과 균형 기준으로 가져가세요. 자, 이게 가장 유력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 풀 때 균형하고 적합의 원칙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균형과 적합. 요거 위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채용 원칙은 시험 문제가 그냥 채용 원칙을 전제로 해서 어떤 가격 기준을 형성하는 원칙이다. 부정성과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법 경기로 보는 거죠. 합법적인 이용이 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 투기 목적이 아니야 되고 물리적 채택이 되느냐. 또 20짜리 건물 건졌었는데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되죠. 최고의 가치에 대한 경험적 증거. 자, 이런 것도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찍어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적합과 균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444페이지 내부적인 측면에 균형의 원칙부터 우리가 보죠. 자, 균형은요. 자, 요거는 20층짜리 빌딩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해요. 빌딩이 지하 주차장이 없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기능적 감가. 자, 이건 내부적인 구성 요소가 안 맞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안 맞으니까 감가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개별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간다는 거죠. 개별 분석의 기준을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면은 부동산의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능적 감가 이론적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가장 유력하고요. 외부적은 445페이지 적합이에요. 자, 요거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적합이라는 것은 시장 안에 주택 같은 겁니다.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는 것은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잖아요. 자, 이건 외부적인 거예요. 외부 환경과 안 맞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미리 예습을 했지만 고칠 수 없어요.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건 이게 경제적 감가다.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요? 자체적으로 지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유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부 측면에서에 대한 원칙은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속한 지역 환경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동성과도 관련되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인 균형 관계를 나타낸다. 경제적 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사이드로 볼게 천천히 가볼게요. 예전에 우리가 토대가 되는 원칙, 그러니까 채용 원칙의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과 예측은 요즘 잘 뜨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볼게. 자, 이 변동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장래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점이라는 걸 명시합니다.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변동의 원칙과 관련되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기준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뒤에서 배울
자, 시점 수정을 또 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겠죠. 근데 예측은 달라요.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죠. 그래서 장래라는 게 나오면 무조건 예측을 찍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의의만 좀 볼게요. 변동은 항상 의의 보시면은 가치 형성이 변동 과정이라는 게 들어가죠. 감정평가 업장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래서 평가의 활용은 시점 수준과 기존 시점을 확정하는 이론적 근거고요. 예측은 자 보통 예측한다는 것은 장래를 예측하죠. 그래서 과거 현재의 이용 상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나오면 예측 찍으시면 됩니다. 자, 내부적인 거에 기여의 원칙이 또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데요. 기여가 균형에 선행을 합니다. 얘가 선행하고 얘가 후행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다면 기여도를 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낮게 평가돼서 우리가 1억으로 지하주차장을 설치했다. 추가 투자에 적부 판단과 연관되거든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돼서 우리가 생산비가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 합. 이걸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기여의 원칙은 그냥 쉬워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요소의 가격에 공헌하는 기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 보통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 기여도를 합친 것이다. 그래서 추가 투자할지 안 할지에 대한 추가 투자 적정성 판정에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자, 수익 체증 체감은 뭐냐면 자, 수익이 체증하다가 체감해요. 그럼 체감하게 되면 투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과 연결되거든요. 수익이 계속 체증하다가 체감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수익 체증 체감이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계속 증가시켜서 우리가 수익이 계속 가다가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익이 극대화되는 게 한계 수익점까지 가자.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이다. 그렇게 하고요. 적합한 균형 위주로 가세요. 자, 수익 배분도 요즘은 좀 뜸하는데요. 수익을 배분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볼게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 들어가면 자, 어떻습니까? 수익을 배분시켜야 되죠. 토지는 지대를 받고요. 노동은 임금을 받고 자본은 이자를 받거든요. 또 경영도 사요소니까 경영도 이윤이라는 걸 얻습니다.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부동성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임금 같은 경우는 조금밖에 안 주면 다른 데로 이직하죠. 그래서 가변 요소에 먼저 배분되고 나머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 부동성 때문에 이 고정 요소인 토지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환원법에서 순수익을 구하는 토지 잔여법과 연결된다. 잔여라든지 잉여가 나오면 무조건 얘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은 어떻습니까? 토지, 자본, 노동, 경영이 각 생산 요소에 결합돼서 총수익을 이룰 간의 요소에 배분하고, 그러니까 수익과 분배라는 게 나오거든요. 먼저 자본, 노동, 경영이 다른 생산 요소에 사용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자, 감정평가에서 이 수익 방식과 토지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건 내부적인 거야. 그래서 내부적인 건 수수기균 이렇게 암기하셔서 기여가 선행한다. 자, 외부적인 거에 경쟁의 원칙은 어떤 거냐. 자, 우리가 나가면 경쟁이 심하잖아요. 외부에 나가면. 자, 그래서 경쟁의 원칙은 이제 대체 원칙과도 관련되는데요. 자, 경쟁이 많이 심해지면 초과에 또 소멸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의 원칙은 경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부동산 가격은 경쟁에서 결정되는데 초과는 경쟁을 또 야기하며 경쟁은 또 초과를 소멸시키겠죠. 경쟁의 원칙이다. 자, 외부성의 원칙은 그냥 쉬워요. 자, 외부성은 외부적인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주택에 공원이 들었으면 정이고요. 쓰레기 밀착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더라. 자,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중에서 이 외부와 내부와 토대는 직접이고요. 대체는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대체 원칙을 조금 우리가 가겠는데요. 적합과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체 원칙은 서로 대신할 수 있는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대체 원칙은 우리가 그 비교 방식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대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 방식 때 내가 사례를 가져오죠. 그럼 사례 부동산과 대상이 있다. 그럼 다 5층짜리 건물이라면 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싼 거 선택하죠. 그 5억이 아니라 얘를 선택하고요. 가격이 같으면 효용이 큰 거 선택하겠죠. 엘리베이터 있는 걸로. 자, 이게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에요. 용도와 기능과 가격 면에서 대체다. 자, 3방식 적용되는 건요. 자, 우리가 비교 방식이 거래 사례 비법의 가장 토대가 되고 3방식이라는 건 원가 방식이나 수입 방식 때도 사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얘는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대체성을 지닌 다른 부동산 또는 재화 등의 가격과 상호작용해서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 결정에서 효용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싼 거, 동일한 효용 가격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동일한 가격이면 효용이 큰 거 선택하죠. 3방식 적용되더라. 자, 수용급의 원칙은 이제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거 우리가 앞쪽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급에 의해서 또 가격이 결정되는 또 가격이 이중성. 그래서 가격도 수용급의 상호 관계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격의 이중성이 근거가 된다. 자, 기회비용이라는 건 이겁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에서 풀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대체 원칙을 전제로 깔아요. 그러면 전제로 깐다는 것은 이 기회비용을 갖고 따지거든요. 기회비용. 자,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비용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와 B가 있다. 자, 주거 용도입니다. 둘 다. 용도와 기능과 가격에서 비슷한데, 자, 얘는 오로지 주거용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는 상업지인데 주거로 사용한대요. 그럼 얘가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반영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자,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실한 대안적 용도로 이용했을 때의 대가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는데 자, 도심지의 공업지보다 외곽의 공업지가 도심이 더 가치가 높은 건 도심은 상업지로서의 가치가 더 높잖아요. 기회비용을 더 반영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겨봅니다. 자, 448페이지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 분석의 별표 3개 치십시오. 자, 그러면 요즘 트렌드는요. 자, 지역 분석과 개 분석 박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수권의 그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동일수권을 판정하고 이 생애 주기는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보겠고요. 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아주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는 게 453이거든요. 자, 요거 453에 가시면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가성비가 좋아요. 그 박스만 보신다면 우리 시험 문제 맞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적합과 균형이라는 게 또 여기 들어가거든요.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합니다. 그래서 적합과 균형이라는 자체가 아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맞추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연결시켜 볼게요.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가격제 원칙 잡으시고 지역 분석, 개 분석 잡아달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거리에 강남역 사거리 3번 출구에 대상 부동산을 평가사한테 의뢰합니다. 자, 그럼 평가사는 먼저 이 대상 지역부터 봐야 돼요. 대상 지역. 그럼 대상의 지역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 자,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하죠. 그래서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로 이용된다는 표준적인 이용을 보거든요. 평균적인. 그럼 표준적인 이용이라고 합니다. 표준적 이용 또는 우리가 사용이라는 말을 쓰죠. 요거를 판정해요. 그래서 여기는 자, 어떻습니까? 가격 수준에 대한 우리가 가격 수준에 대한 시세를 보는 거죠. 그다음 이제 개별 분석을 합니다.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죠. 이걸 보기 때문에 개별 분석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상업 용도로 이용하겠죠. 상업 용지니까. 그럼 우리가 상가로 짓자라는 게 가장 최고로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최유효 이용의 사용의 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구체적인 가격을 매기는 거죠. 구체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자, 암기 기법이요. 자, 이게 이제 선행합니다. 선행해서 선지표 암기하시고요. 자, 이게 후행이에요. 그래서 후개최로 암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 분석은 선행, 개별은 후행. 자, 지역 분석은 지역 특성, 개별은 개별 요인, 개별 특성.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 판정, 개별 분석은 채용 사용 판정. 자, 지역 분석 가격 수준 파악, 개별 분석은 구체적 가격. 얘가 전체적이면 얘가 좀 부분적이죠. 얘가 거시적이면 얘가 미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지역 분석은 전체적인 그 숲을 보는 것이고 개별 분석 안에 나무를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뭐였어요? 적합의 원칙은 아까 시장 안의 주택이다 보니까 자, 요거는 지역 분석 관련되고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았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없다. 이건 개별 분석이다. 그래서 약간 편법을 가르쳐 드리면 자, 얘 지읒 들어가니까 적합에 지읒 들어가죠. 자, 기역 들어가니까 또 균형의 원칙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역 분석은 지역 부동산과 인접성, 이건 개별성 때문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가장 유력하게 제가 찍어드리는 거는 자, 가볼게요. 특히 이제 448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굵은 글씨는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표준적 이용과 가격순을 통해서 대상자에 대한 채용에 대한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줍니다. 얘한테 도움을 주겠죠. 그래서 대상자의 가격을 또 판정하는데 방향을 제시한다. 자, 지역 분석의 대상이 시험에 나옵니다.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역 분석의 대상을 잡으십시오. 잡으셔서 자, 이게 동일수권을 파악하거든요. 이 동일수권이 우리가 사례를 가져올 수 있는 최원만권이에요. 자, 서울에서 갖고 오는 걸 저쪽에 경기도나 어떤 부산에서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동일수권을 파악합니다. 동일수권. 그래서 얘가 사례 수집의 최원만권이거든요. 최원만권. 자, 그러면 제가 찍어드리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의 정의가 나와요.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 내가 평가하려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있다. 사례가 있다면 자, 여기가 강남역이에요. 그럼 강남역은 대상에 속해 있어서 사례를 분석하는데 사례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유사 지역은 뭐 역삼역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사례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인근 지역은 중요한 게 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 중요하고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중 자,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해요. 자, 여러분들 개별 요인 쓰죠. 그럼 지역이 같기 때문에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요즘 썩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 때 또 말씀드리고요. 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넘기시면은 독립수권은 그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성립하고 가치 형성 요인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 유사지가 포함된다까지만 가져가세요. 유사 지역은 하나만 좀 더 드릴 거는요. 위에 가시면 인근 지역과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했느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죠. 독립수권 내만 있으면 돼요. 그다음 밑에 용도별 독립수권에 대한 판정은요. 자, 이건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주거지는요. 독립수권의 파악이 도심과의 통근과의 거리예요. 자, 만약에 자, 이게 서울이라면 요즘은 수도권이면 1시간 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에 대한 것은 통상 도심의 통근과의 거리, 지역 범위와 일치한다. 그래서 다만 출생 등 지역 관계, 고급 주택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남은 그게 유사한 게 좀 좁잖아요. 자, 상업지는 배후지입니다. 상업지는 배후지의 크기예요. 배후지가 상권이죠. 배후지의 크기다. 상권의 크기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독립수권이 동일 배후지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고도상업지는 남대문, 동대문 시장 전국에 다 오잖아요. 근데 보통 상업지는 우리 슈퍼마켓이니까 우리 앞에 동네 슈퍼는 우리 동네만 옵니다. 공업지는 제품 생산과 관련이 돼요. 판매 비용이 1억이다. 1억 돼야 되고요. 후보지 이행지 저 추천합니다.
자, 후보지의 이행지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커요. 자, 후보지 이행지는 자,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이죠. 지역내죠. 그럼 얘가 농지가 상업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입니다. 그럼 농지의 동일소유권이 전이고 상업지가 후라면 자, 우리가 부동산 자체는 항상 장래이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전환 후로 본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이 원칙이 아니다. 근데 예외는요. 자, 성숙도가 낮아요. 그래서 땅이 우리가 성숙되는 그 과정이 완만합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는 전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농지를 보입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는 동일소유권의 그 토지가 전환됐을 것으로 보는 토지 종묘를 따르는 게 원칙인데 다만 전환과 이행이 완만해서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데 한 10년째 안 바뀐다. 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숙지는 우리가 빨리 바뀌는 어떤 그 택지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미성숙지는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도 요즘은 출제의 단수가 좀 적은데 그래도 키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근 지역이 변한다는 겁니다.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이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지우고 요 인근 지역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인근 지역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예요. 자, 그래서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다. 라이프 사이클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지가라면 그림을 그린다면 자, 여기 이제 한 100년 정도 주기로 옵니다. 자, 그러면 성장기 먼저 시작해요. 자, 성장기라는 것은 자, 그 지역이 막 재개발돼서 상향여가 자,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되죠. 가볼게요. 자, 인근 지역 성장기 갑니다. 집가 상승률이 최고예요. 그 지역 내 입지 경쟁이 아주 치열하죠. 투기적 경쟁이 치열하고요. 입주민이 교육수준이 높고 소수준이 높은 사람이 젊은 계층이 들어와요.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되니까 상향여가 활발하죠. 상향여가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기는 자,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더 이상 성장하진 않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고의 부동산의 거래가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부동산 가치 수준은 최고입니다. 주민들 이동이 많지가 않고 이제 유동 인구가 적죠. 그다음에 중고 부동산의 거래가 되고 부동산 가치는 이제 우수한 시기다. 자, 세태기는요. 자, 여기에 재개발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여기서 재개발하면 다시 이제 천이기와 악하기가 올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하향여가 시작합니다. 하향여가.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우리가 시작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래서 세태기는 이 경제적 요인으로 사돼서 주의가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가 떨어지겠죠. 세태기는 초기 하락기. 그래서 보통 중고부동산 거래가 되고요. 하향여가 시작해서 점점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지역의 건물은 노후화되고 수선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재개발이 시작되겠죠. 이게 없으면 이제 그 천이기 악하기로 진행되겠죠. 천이기 합니다. 천이기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수요를 자극시켜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럼 천이기라는 것은요. 천이기는 이 두 가지가 활발하다고 하셔야 돼요. 활발. 자, 근데 중요한 건 성장기만큼 상승하는 건 아니죠. 자, 가벼운 상승이다. 자, 그래서 하향여가 현상이 보다 활발해지고 세태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자, 세태기보다는 낮은 수준의 주민 활동으로 활발하기 때문에 수요 자극시켜서 가격은 성장기만큼 상승이 아니라 가벼운 일시적 상승이 나왔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또 성장기로 돌이되겠죠. 그다음에 악하기로 간다면 거의 이제 재개발이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여기서 재개발 안 하면 완전 슬럼화가 되겠죠. 지역 개선 노력이 없으면 어떻다 반기 현상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465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은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자, 이번 시간은 다음 시간에 어디가 중요합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가도록 하죠. 자, 3방식 6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지로는 46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3방식 7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자, 지금 3방식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방식 7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체크를 해야 된 다음에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각각 7방법이라는 건 각각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목은 제가 3방식 7방법이다 이렇게 적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의 3년성을 먼저 봐야 돼요. 가격의 3년성을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3방식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로치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분필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자, 택지를 취득하고요. 근데 건물을 올리게 되면 싸가니까 이제 적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공급자의 가격으로 가격을 매기죠. 그러다 보니까 3방식에 원가 방식과 연결이 됩니다. 원가 방식. 그 다음에 제가 시장에 나가서 시장 가격을 봐요. 그래서 시장 가격을 봤더니 시장 가격에서 거래됐던 가격이 균형 가격이죠. 그래서 거래 사례 가격입니다. 거래 사례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면 이 분필도 100원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시장에서 비교했죠. 그럼 시장성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비교 방식이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성입니다. 자, 수요자가 봤을 때, 자, 임대료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이 분필이 제가 이걸 사서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튼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럼 수익성이 생깁니다. 그럼 수익성을 나타내는 건 수입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3방식으로 구성이 된다. 자, 그래서 7방법으로 이제 보는데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비용, 시장, 수익성을 얘기하고 3방식을 연결시켜 드렸잖아요. 꼭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옛날에 이제 6방법인데 지금 7방법으로 바뀌었어요. 7방법. 그래서 가격을 매깁니다. 가격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고도 하고 가액으로 얘기를 하고요. 임대료라는 건 임료라고도 하고 임대료라고도 하거든요. 자, 원가 방식은 세 글자예요. 그래서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는 원가액 이렇게 보시고요. 적산법은 쌓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임료를 구한다. 그래서 좀 편법을 가르쳐 드리면 얘는 세 글자씩 나옵니다. 그다음에 비교 방식은 토지라는 게 새로 들어갔어요. 토지가 비교 방식이 안 되니까 얘는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그 다음에 자, 임료를 구하는 건 당연히 임대가 들어갔죠.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수익 방식에는 임대료가 많이 나오면 또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평가사한테 내가 수익이 나니까 더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해달라.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나오고 또 임료를 구하는 건 또 수익 분석법이 나오죠. 수익 분석법. 또 수익 분석법은 또 임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럼 눈높이로 갈게요. 얘는 세 글자, 7글자, 5글자죠. 원가 나오면 원가 찍고요. 비교 나오면 비교 찍는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법을 좀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수익 나오니까 다 수익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7방법이라는 거. 자, 내용은 이제 제가 나중에 해드리기도 하고요. 자, 시장가의 조정은 아마 제가 기출문제 아마 첫 번째 걸요. 시장가격 조정에 대해서 한 두 번째 해 이제 제가 계산 문제를 해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원가법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가격만 본다면 얘가 적산 가격이고요. 쌓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적산 임대료가 되겠고, 자, 거래사례법에 나온다는 건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을 주네요. 비중 가격이 시산 가격이 됩니다. 자, 시산이라는 것은 임시로 계산된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또 수익 가격을 구해서 가중 평균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원가 방식에서는 뭐 1억이 나올 수 있고 비중 가격에서는 뭐 1억, 1.2억, 그다음에 얘는 뭐 2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수입 방식에 또 상하 건물은 가중치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50, 얘가 30, 얘가 20으로 가중치를 듭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으로 암기하세요. 산술 평균이 아닙니다. 가중치를 둬야 돼요. 그래서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이걸 더해서 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3방식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격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 김에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우리가 가격에 대한 이 가중평균을 해야 된다는 거는 임시로 계산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방식은 제가 꼭 계산 문제에 기출을 해드리고요. 그럼 조정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가중평균을 한다. 산술평균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산술평균은 3으로 나눈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최종평가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3년성에 대한 원리는 우리가 다 틀리다는 건 읽어보시고요. 시장가격 조정에 밑줄친 거. 시장가격 조정은 3방식에 결정된 가격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항상 그 대상 물건의 성격, 평가 조건, 자료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자, 감정평가 방법의 시장가격 조정은요. 주된 방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된 방법이 곤란할 때는 부적절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가는데요. 자, 안가로 2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이게 시험 문제에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별표. 감정평가업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서 산정한 시장가격을 감정평가 시 다른 방법에 속하는 하나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을 가야 되는데요. 특히 이 공시지가기준법과 비교 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평가는 다른 방법으로 속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산출한 시장가격과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가시면은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 방법 산출한 시장가격을 조정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문제는 틀린 게 4번인데요. 시장가격 조정은 항상 산술평균이 아니라 가중평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은요. 제가 이걸 그대로 살릴 거예요. 살려서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물건별 감정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 중요한 거죠. 가치의 재원칙과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중요한 게 이 3방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3방식의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쉽게 좀 접근을 하고 우리가 3방식에 대해서는 꼭 산식하고 이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강의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